요즘 글로벌 방산 시장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뜨겁죠? 그런데 그중에서도 하나 시스템이 왜 이렇게 핵심 플레이어로 떠오르는 걸까요?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그 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무기 플랫폼의 두뇌와 신경망. 바로 이 한 문장이 하나 시스템의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단순히 탱크의 튼튼한 강판이나 미사일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. 그 무기를 진짜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핵심, 바로 그 지능을 만드는 곳이라는 겁니다. 두뇌와 신경망이란 굉장히 멋진 비유죠. 근데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? 지금부터 그 비유 속에 숨은 진짜 의미를 하나하나 까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다시 말해서 한화 시스템이 만드는 건 무기의 몸체가 아니에요. 그 몸체를 움직이고 또 보고 판단하게 만드는 핵심, 바로 전자 시스템이라는 거죠. 여기에 핵심이 다 나와 있습니다. 하나 시스템은요, 무기의 눈과 귀가 되는 레이더, 그리고 목표물을 정확하게 딱 조준하는 사격 통제 시스템,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보를 싹 모아서 지휘관이 자, 공격! 하고 결정을 내리게 하는 전장의 중앙신경망, 바로 C4I 시스템에 완전 집중하는 회사예요. 사실 이게 현대전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렇다면 하나 시스템이라는 회사는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? 이 회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세 개의 엔진, 그러니까 세 개의 사업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. 자, 보시면 구조가 아주 명확하죠. 먼저 방산 부문이 아주 강력한 핵심 엔진으로 회사를 앞에서 끌어주고요. 그리고 IGT 부분이 든든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현금을 벌어다 줍니다. 그리고 그 힘으로 우주나 UAM 같은 미래 먹거리에 투자를 하는 거죠. 이 세 개의 톱니바퀴가 정말 기가 막히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. 방산 부문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바로 여기에 보이는 이 시스템들이 우리가 잘 아는 K2 전차나 이지스함 같은 최첨단 무기 플랫폼에 들어가는 아주 비싼 고부가 가치 제품들입니다. 말 그대로 눈, 귀, 그리고 두뇌 역할을 하는 것들이죠. 자,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. 하나 시스템의 성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거대한 흐름을 봐야 하거든요. 그게 뭐냐? 바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국방 예산입니다. 요즘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특히 나토나 미국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들이 국방비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습니다. 이건 방산산업 전체에 어마어마한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뜻이죠. 이 슬라이드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하나 시스템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구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. 아주 논리적이에요. 자, 보세요. 먼저 전 세계 국방비가 늘어나죠?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회사가 만드는 전차나 자주포 같은 무기 플랫폼 수출이 늘어납니다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그 플랫폼이 팔리면 팔릴수록 그 안에 들어가는 하나 시스템의 두뇌, 또 당연히 더 많이 팔려나가는 그런 구조인 거죠. 그래서 항화 시스템을 두고 2차 수혜주라고 부르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2차라는 말이 2등이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. 오히려 훨씬 더 똑똑한 포지션일 수 있다는 거죠. 왜냐하면 무기 플랫폼 전체를 만드는 것보다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두뇌의 이익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. 게다가 이 두뇌는 탱크에도 들어가고 배에도 들어가고 비행기에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훨씬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고요. 자, 지금까지는 어떤 전략적인 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. 그럼 이런 전략이 과연 실제 숫자로도 이어지고 있을까요? 이제 성적표를 한번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. 네, 그리고 이 전략은 그냥 그럴듯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. 실제로 통하고 있었죠. 2024년에 하나 시스템은 말 그대로 역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. 이것 좀 보세요.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78.9%나 급증했습니다. 이건 그냥 성장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. 기업의 체질 자체가 완전히 한 단계 레벨업하는 그야말로 퀀텀 점프를 보여준 겁니다. 그리고 이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2,193억 원입니다.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방산 수출이 잘 되면서 동시에 ICT 부문도 안정적으로 받쳐주니까 수익성이 정말 극적으로 좋아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물론 세상 모든 일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죠. 이렇게 엄청난 성장세 뒤에는 어떤 리스크가 숨어 있을까요? 이제부터는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 요인들을 동시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
자, 보시면 장점들은 굉장히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것들이에요. 전 세계 국방비 증액이라는 거대한 마도에 올라탔고 핵심 기술에 있어서는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. 반면에 단점들은 좀 더 운영적인 측면에 가까워요. 방산산업 특성상 분기별 실적이 좀 들쭉날쭉할 수 있다는 점, 그리고 미래 사업에 계속 돈을 넣어야 한다는 부담 같은 것들이죠.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. 이런 회사를 볼 때는 한 분기 실적이 잘 나왔네, 못 나왔네 하고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는 거죠. 그것보다는 장기적인 수주잔고가 어떻게 쌓이고 있는지, 또 글로벌 국방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, 이런 큰 흐름을 읽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다 모아서 최종적인 그림을 한번 완성해 볼까요? 한화 시스템은 이 방산 시장에서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기업일까요? 바로 이 문장. 장기적인 방산 사이클의 가장 정석적인 수혜주. 이게 오늘 분석의 결론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변화무쌍한 시장의 단기적인 파도를 타는 게 아니라 아주 길고 큰 조류의 흐름을 가장 안정적으로 타고 있는 기업이라는 뜻이죠. 최종적으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. 무기 플랫폼을 직접 만드는 회사보다는 변동성이 낮고요. 단순 부품만 만드는 회사보다는 마진이 훨씬 높습니다. 이 말은 곧 하나 시스템이 어떤 단기적인 이슈에 투자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방산 시장의 구조적인 성장에 길게 보고 투자하는 핵심 포트폴리오 자산이라는 걸 의미합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지금 전 세계가 다시 무장을 강화하고 있잖아요. 이런 시대에 진짜 힘은 과연 눈에 보이는 그 무기 자체에 있는 걸까요?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통제하는 이 네트워크에 있는 걸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